방금 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무서운 기록이 하나 확인됐죠. 손해를 확정지으면서 매도하는 사람의 숫자, 이게 이득을 보고 매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이번 사이클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코인을 실제로 파는 사람들 중에서 웃으면서 파는 사람들보다 울면서 파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때 도망칠 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장면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블록체인 장부를 2016년까지 되감아 보면요, 이 신호가 켜졌던 자리는 전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웃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집힌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달력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정확히 몇 번째 달인지, 그리고 같은 시간 XRP 쪽 창구에서 2달 동안 조용히 벌어진 일들까지도 순서대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덤으로 나중에 시장을 빠져나올 때 쓸 반대편 신호까지도 하나 챙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무서운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다크포스트가 공개한 지표인데요.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켜진 뒤로 지금까지 그 극단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시작된 뒤로 처음 발동한 신호라는 점도 같이 밝혔고요. 근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가장 많이 우는 순간들이 어떻게 바닥 근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지표가 정확히 뭘 세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지갑 안에는 사실 코인이 한 덩어리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살 때마다 한 장씩 생긴 영수증 뭉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 영수증마다 적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코인을 팔거나 옮겼을 때 그 영수증이 계산대를 통과하면서 장부에 도장이 찍힙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나갔으면 이득 도장, 싸게 나갔으면 손절 도장, 다크포스트 이 지표는 바로 이 계산대를 통과한 영수증만 골라가지고 이득 도장, 그리고 손절 도장, 이렇게 장수를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율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도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아진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지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세는데요. 물려서 버티는 사람들은 세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확정 짓고 매도한 사람들만 셉니다. 말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항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이 아니라 장수를 셉니다. 이 큰손들의 수백억짜리 영수증도 한 장, 개미의 10만원짜리 영수증도 한 장. 그래서 특정 큰손 한 명의 움직임에 숫자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투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부에 남은 숫자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과거에는 언제 이랬는지 이 기록을 꺼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갔던 게 지난 2023년 중반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시세로 3천만 원대에 머물던 지난 약세장의 바닥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모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고요. 더든 BTC라는 다른 분석가 측에서는 이 신호가 2016년 이후에 모든 사이클의 저점을 전부 다 잡아냈다고 짚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호가 켜진 뒤에도 몇 주 동안은 여전히 기분이 끔찍할 거라고요. 매수하기 편한 자리였다면 애초에 신호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크포스트 본인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닥은 하루짜리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거고, 이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산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서 던진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호 자체가 내일 당장 반등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 울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절정일 때가 저점 근처였을까요? 이제부터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볼지 제 관점을 얹어보도록 보겠습니다. 가격을 끌어내리는 연료는 결국에 매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팔고 나간다. 그렇다면 그 연료가 바닥나겠죠. 그렇다면 남는 거는 버티기로 한 사람과 매수하려고 기다리던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손절의 절정은 하락의 끝자락과 겹쳐왔었고, 다크포스트 측에서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구간들이 늘 수익으로 돌아왔던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고통의 넓이만 잰 거예요. 바닥에는 조건들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잰 보고서가 이번 주에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알파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본전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대략 5달 안쪽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인데, 오늘 환율로 어림잡아서 약 1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 약세장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본전선 아래에서 최소 5달에서 6달을 보내고 나서야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갔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지난 2월달 저점부터 세어봤을 때 이번 7월달이 정확히 5번째 달입니다. 참고로 그 아래에는 시장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취득가 약 8천만 원이라는 선이 있는데요. 과거 약세장 국면에서도 이 선 밑으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 시세 9,300만 원대에는 딱 그 두 선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선 위에서 본전선이라는 결승선을 올려다보고 있는 위치. 근데 달력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죠.
이 7월이라는 달 자체가 비트코인한테 유리했다는 통계입니다. 비트파이넥스 집계로 7월 평균 수익률이 7.3%인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10%를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11월 바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고통의 넓이, 5달째라는 시간, 계절까지도 이 세 개가 같은 자리에 겹친 거죠. 실제로 지난주 시장은 이 체력을 시험받았습니다. 스트레티지의 역대 최대 규모 매도에 중동 최저마, 연준 내부 분열까지도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비트코인은 9,100만 원에서 9,600만 원, 폭으로 치자면은 500만 원 남짓한 상자 안에서 그걸 전부 다 소화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비트코인 펀드, ETF 쪽으로 10주 만에 처음 돈이 들어온 겁니다. 한 주에 약 2,900억 정도의 순유입, 블랙롱 상품이 앞장선 상황이고요. 이 그림을 겹쳐보시면 소름이 돋는데, 한쪽에서 개인들이 손절도장을 사이클 최대로 찍으면서 던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9주 동안 빠져나가기만 하던 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량의 주인이 우는 손에서 기다리던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겠죠. 물론 단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30일 단위로 봤을 때 자금 흐름들은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 주 유입만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긴 사실상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XRP 쪽으로 돌려볼게요.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비트코인 펀드에서 9주 만에 연속 돈이 빠져나가던 그 기간,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 7개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죠. 2달 연속으로, 그러니까 8주일 내내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2조 2천억이 쌓였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기간 XRP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오르니까 따라 사는 돈은 가격이 빠지면 같이 도망가겠죠. 근데 이 돈들 자체가 가격이 빠지는 내내 들어왔어요. 이건 추격하는 돈이 아니라 싸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시장 돈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2달짜리 흐름에서 지난주에 반전이 하나 생겼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돈이 돌아온 바로 그 주에 거꾸로 XRP 펀드에서는 107억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2달 유입 행진이 멈춘 겁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XRP만 소외됐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자금 집계 사이트에서는 소소 밸류 기준으로 속을 뜯어보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그 유출은 비트와이즈라는 한 개 운용사 펀드에서 그것도 하루에 집중적으로 나온 물량이었었고요. 나머지는 캐널 캐피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이런 펀드들은 자금 이동이 사실상 제로였다는 거예요. 7개 펀드 전체 순자산은 1조 5천억 선을 그대로 지켰고요. 빠져나간 돈은 누적 유입의 0.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순서의 문제로 읽는 게 맞겠습니다. 물이 빠졌다가 돌아올 때는 큰 그릇부터 차기 때문에 회복 초입의 큰 돈은 대장인 비트코인부터 채우면서 XRP 쪽 매집은 이미 2달 먼저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바닥이 과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020년, 2022년 이때 XRP가 바닥을 지날 때는 기관이라는 큰 돈이 저점을 받아줄 정식 창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던졌을 때요. 받아줄 손도 결국에 다른 개인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XRP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금 운용사 같은 돈이 규제 안에서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채로 바닥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2달 연속으로 유입이 그 창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첫 번째 증거인 건데, 참고로 해외의 한 분석은요. 7월달이 역사적으로 XRP한테도 가장 성적이 좋았던 달이다. 이런 집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그러니까 5달에서 6달짜리 약세 구간이 닫히는 이 시점, 비트코인 본전선 1억 800만 원 라인을 회복을 시도하고 그게 확인만 돼준다면 다음 도미노로서 XRP 펀드의 주간 유입이 다시 켜지는 순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근거, 과거 약세장에서 5번째, 6번째 달이 회복 직전 구간이었다는 패턴 위에 지금 정확히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주 만에 자금 유입 전환이라는 첫 번째 물증이 이미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XRP 리플 쪽은 매집이 2달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방향성을 잡기만 해준다면 따라붙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확정짓고 파는 사람이 사이클 최대라는 지금의 기록은요. 2016년 이후에 늘 바닥권에서 나오던 신호였었고, 달력상으로 봤을 때 약세 구간 5달째에서 10주 만에 자금 복귀까지 겹친 상황, 그리고 XRP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간 창구가 열린 채로 이 구간을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 창구에서 이미 2달치 매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